10-4 존 롤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이분의 어떤 궁극적 입장은 요 문장으로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쉽게 말하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확보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마련된다. 이게 단데, 근데 이걸 어떻게 더 구체화시키고 정교하게 얘기하는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분이 전제하는 개념이 있는데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부득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관이죠. 일종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일종의 협동체라고 봅니다. 즉 그렇게 전제한다는 거죠.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전제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확보되냐면 기본 제도가 페어리스 공정하다면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 기본 제도가 공정하다면 당연히 자발적 협동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공정하다 이 표현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제도가 공정해야 자발적 협동이 가능해진다 그 입장 또한 전제되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 어떤 단어들이 참 많지만 첫 번째로 할 거는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아이고야, 삼각형 잘 안 나오네. 수업 시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수업 시간에는 완전 절차적 정의, 불완전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 절차적 정의 해서 총 3가지의 절차적 정의를 살펴볼 건데, 지금 여기 인강은 아니죠. 이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순수 절차적 정의, 즉 롤스와 관련된 순수 절차적 정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예를 든다면 카드 게임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에 예를 들 수 있고, 즉 쉽게 말한다면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승부를 한다면 누가 이기는 게 더 공정한 것이지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카드 게임을 할 때 네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모르는 건데, 단지 절차만 잘 준수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납득한다, 수용해야 된다. 그 입장이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학문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지만, 즉 결과의 공정성, 카드 게임 이후 그 결과가 누가 이기는 게 공정한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없지만 어떻게 다? 공정한 절차를 잘 따르면, 어기지 않으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즉 정의롭다 라는 겁니다. 쉽죠?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카드 게임을 예로 들 수 있고 스포츠 게임을 예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페어리스한 거니까. 그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할 기준은 없지만, 어떤 경기 결과가 일어나야지만 그게 정의로운가라는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단순히 공정한 절차만 따르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즉 정의로워진다 라는 게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전에 첫 번째, 원초적 입장, 즉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원초적 입장을 먼저 전제합니다. 원초적 입장은 여러가지 키워드들이 남발을 했는데, 첫 번째는
무지의 배일, 무지의 배일을 쓴 상호 무관심 당사자들이 모이죠. 물론 당연히 이 원초적 입장은 레알이 아닙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 가상의 상황입니다. 가상의 상황이고, 여튼 무지의 배일을 쓴 상태에서 이건 어렵습니다. 이 무지는 뭔가 알을 가린다는 의미죠. 배일은 얼굴을 가리는 거 있죠. 천주가. 무지의 배일을 쓰게 된다면 상호 무관심한 당사자들, 즉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도 빠져있네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가진 당사자들이 뭐 얘기를 하겠죠. 어떤 정책과 원론과 혹은 이론을 합의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즉 이 최소 극대화 원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맥시민 원리입니다. 맥시민 원리, 즉 얘는 최소 수혜자한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를 쓴다는 것은 나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선천적 능력이 IQ가 190이라든지 뭐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든지 기타 등등 그러한 능력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가 이건이라든지 그런 가계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즉 무지의 배를 쓰는 것은 자연적 혹은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죠. 무지의 배를 써야지만 내가 부자인지 혹은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정책과 이론을 만들어낼 때 나는 무지의 배를 쓰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 집도 없고 월급이 한 달에 한 10만 원 받을까 말까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건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확률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을 테니까 각자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한테 뭔가 유리한 이론과 정책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소 극대화 원리, 맥시민 원리.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최소 수혜자한테 가장 큰 이익을 돌아가게끔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이 있는데, 정의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1원칙과 2원칙. 1원칙은 정의의 원칙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네가 자유로운 만큼 나도 자유롭다. 그 자유의 양과 범주가 너와 똑같다는 거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게 상당히 기본적 자유죠. 기본권입니다. 1원칙, 2원칙. 2원칙은 문장이 좀 긴데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과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1원칙, 2원칙 숫자가 있을 테니까 순서가 서열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축자적 서열이라고 해서 1원칙과 2원칙은 서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1원칙이 우선돼야 되고, 1원칙이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전제되고 보장되는 상황에서 2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은 이것이 뭐냐면 앞서 말했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수저 그 혜택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롤스가 볼 때 타고난 지방, 금수저 지방, 그리고 IQ가 190, 그리고 언어 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은 이거는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그대로 내두면은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롤스가 볼 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앞서 원초적 입장에서 최소 극대화 원리 무죄 배열을 씌웠던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어떤 능력을 가진지 모를 테니까 그 무죄 배열을 쓴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이 원칙을 보면 차등의 원칙, 즉 최소 수혜자한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균등, 또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인데, 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존 롤스의 어떤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 롤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저스티스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지만 이 정의가 항상 결과된 정의가 모든 사람이 공평해지는 건 아닙니다. 공평해지는 건 산술적으로 어떤 차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키워드, 순수 절차적 정의랑 원초적 입장.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는 카드 게임,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죄 배열을 쓴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가진 당사자들이 무엇을 만들죠? 이 가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만듭니다. 제1원칙 평등한 자유 원칙에 합의하고, 그 다음에 제2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데, 이 합의한 제2원칙은 무엇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다?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우연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즉 국가의 재분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볼 수 있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